네, 지난주 장 마치고 나서 주말 내내 비도 오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서는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좀 더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하냐, 몇 회 하냐 이런 것만 좀 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 정치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를 이제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좀 흔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금리 인하에만 포커스를 맞췄었다가 사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변수는 개인적으로는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눈에 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관련해서 좋지 않거나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지고 기업 실적에 영향 줄 수 있고 그래서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로 작용했죠. 하락에 대한 트리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할 때는 굉장히 급락을 한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죠.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생각을 해보면 서브프라임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급락한 이후에 상승을 했죠. 그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라고는 못하지만 업앤다운을 거듭을 하면서 등락을 좀 만들면서 우상향은 있을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00 근처까지 국내 이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면 2,900 근처까지 상승을 잘 했는데 여기에서도 한 번 또 등락을 또 만들어주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이 3대 지수 다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차익 실현 매물 한번 내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이 잘 생겼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들이 좀 나오고 핑계 만들 수 있는 게 많죠. 이 바이오 쪽으로 좀 더 치중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안 좋을 것이다. 대중 무역에 대한 제재가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들 나오면서 사실 이전에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빠른 속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최근 며칠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는데요. 뭐 굉장히 많이 지수가 막 2%, 3% 이렇게 하락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체감은 상당히 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좀 두드러졌거든요. 테슬라 좋지 않았고요. 엔비디아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 않은 지수보다 훨씬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다 명분이 있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판매가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악재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 테슬라 이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좋은 영향을 받다가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받다가도 테슬라는 이 움직임이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차익 실현 매물 세게 나오고 있죠. 분명히 실적이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매도했고요. 3일 연속 그래서 하락했습니다. 2,900선 근처까지 7월 11일 2,891포인트까지 갔었다가 한번 조정받았는데요. 12일 날 15, 16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수목금 3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반등하면서 2,900 트라이를 할 것이다라는 지난주의 그런 예상이 보기 좋게 어긋났습니다. 다시 2,800선 반납하면서 2,700선대 후반 2,795포인트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특징적으로는 섹터별로는 뭐 대부분 하락을 했겠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보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는데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4,200억, 기관이 3,600억 매도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도 금액은 지난주 통틀어서 금요일이 가장 컸는데 거래대금이 9조 5천억으로 10조 미만
가장 작은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좀 더 두드러진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위안 삼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보면 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했죠. 코스피도 많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종목들,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죠. 누군가 밑에서 열심히 사줬습니다. 물론 양봉을 내진 못했습니다만 매수 세력,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려는 수급 주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양봉을 길게 내줬거든요. 이 두 개 다, 물론 이제 지수가 뭐 코스닥은 상승했지만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그렇게 굉장히 좀 나쁘면서 이 추세적으로 좀 더 많이 하락을 한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좀 아닌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 2750까지는 지지선이 좀 열려있죠. 21선에서 지지해줬으면 했는데 21선 지지가 아니라 이제 61선으로 지지선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본다라면, 목요일에는 양봉 냈죠. 목요일에도 하락했는데 코스피가 그래도 양봉 나왔고, 금요일에도 하락했지만 아래꼬리 길게 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에는 좀 매수하려는 그런 수급 주체가 이 차트를 보면 좀 알 수 있고요. 이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출회가 됐습니다. 분명히 차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익 매물이 며칠은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란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적 변수가 굉장히 좀 길게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차익 매물 출회 이후에를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반기 실적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되죠. 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ASML 같은 경우도 실적 좋았는데 전망치가 기대치보다 좀 못 미쳤기 때문에 하락을 했거든요. 실적 전망치에 대한 하반기 실적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대한 그런 흐름들, 그리고 차익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반도체인데요. 이 저가 매수 기회인가? 라는 부분들, 반도체주에 대해서 미국에서 쇼크가 나왔는데, 반도체주 뭐 관심 가장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인지, 추세적으로 떨어질지, 이 부분 키워드를 잡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에다가 클라우드 악재에다가 그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볼지 아니면 피해야 될지 알아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졌죠. 분명히 이전에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젠스랑 뭐 지분 매각도 좀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변동성은 있었는데 최근 며칠은 굉장히 좀 하락이 깊어졌죠. 좀 무섭습니다.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팔아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고민이 별로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주,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무서운 그런 모습들이 들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이슈가 생겼죠. 대중무역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 TSMC 얘기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조금 얘기 나오고 불안감에 대한 우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서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나왔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 예상치에서 위아래로 조금 움직이는 건데요. 이 지금 나오는 이런 변수는 이 보조금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변수로 발생을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뭐 TSMC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변동성은 커졌지만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가장 많이 커졌죠.
그런데 실적을 놓고 보면 물론 ASML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기대치보다 좀 못했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지만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엔비디아, 국내에서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고 전망치도 좋습니다. 실적에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굉장히 큰 그런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향후에 놓고 본다라면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며칠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를 놓고 보면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가장 큰 비중으로는 반도체가 있는 게 좀 맞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의 사실은 중심입니다. 반도체를 대체할 주식이 없거든요, 지금. 하반기 실적도 좋고요. 물론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자동차도 그렇고 헬스케어, 다른 섹터들 생각을 해보면 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이 좋은 섹터가 마땅한 sek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중심에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여전히 반도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관심주로는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가격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 낸드 가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본다라면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가능성도 좀 더 크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장주 삼성전자를 지켜보자. 뭐니 해도 좀 풍파는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요? 네, 이 음식료인데요. 하반기도 좀 부담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이라는 키워드로도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 6월 말에 한번 또 패션 쪽으로 좀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7월 초에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와 줬었습니다. 오늘은 수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음식료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음식료도 수출이죠. 패션도 말씀드렸고 사실 국내에서 이 반도체 자동차, 물론 반도체 자동차도 수출주입니다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 이런 부분들 말고 사실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됐었던 섹터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목 많이 받고 있죠. 식품도 그렇고요. 패션도 그렇고 수출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식품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주가가 거의 코스닥 개별 종목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라면이 잘 팔렸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잘 팔렸죠. 국내보다 한 3, 4배 정도 비싼 가격인데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음식료 업종들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출 잘 되는 건 작년부터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고점 대비해서 최근 한 달간 음식료 업종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럼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에는 음식료 업종 비수기입니다. 2분기 성수기인 업종이 거의 없어요. 음식료도 마찬가지로 비수기인데 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하거나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내수 회복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수출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삼양식품, 농심 이런 부분들 라면이 잘 팔리고 있어요. 라면 종류가. 그러면서 이 컨센서스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을 본다라면 우선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판매가 잘 되느냐. 원재료 가격이 싸게 들어오면 실적이 좋아지고요. 판매를 좀 더 많이 하고 마진율 좋게 하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우선 이 원재료 가격이 싸졌습니다. 곡물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이 원재료 가격이 적어졌다. 그러면서 마진율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투입 원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K푸드 수출이 올라가죠. 비비고, 불닭볶음면. 이 K푸드가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들. 이런 수출, 미국 중심으로 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매출 증가, 그렇지만 여전히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전을 본다라면 주가와 실적이 상당히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와 실적은 밀접합니다만 음식료 업종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하반기로 봤을 때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주로는 CJ 제일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조금 낮게,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 하반기에 전사업부, 국내 식품, 해외 식품, 바이오, FNC까지 다 전사업부가 실적이 다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하반기에 기대해볼 만하다. 그래서 CJ제일제당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음식료 진짜 상승세가 대단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상태를 눌림목으로 판단을 해보시네요.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어떤 건가요? 네,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LG전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제일 처음에는 백색 가전이었죠. 가전은 금성 그러면서 옛날에서부터 가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되어 왔었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 첨단 가전 제품들은 LG전자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가전에서 자리 잘 잡았는데요. 여기에서 전장이 등장을 했죠. 플러스 알파의 전장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전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초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돈을 많이 쓰고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고 매출 늘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암흑기를 좀 길게 보냈었다가 전장이 살아났죠. 근데 전장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전장뿐만이 아니라 가전을 포함한 LG전자, 전장은 당연히 B2B고요. 가전도 B2B 쪽으로 매출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비중이 24년도 전장 쪽 본다, 아니, B2B 쪽 본다라면은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B2B가 메인이 된다라면 어떤 장점이 있냐라면 계절적인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죠. 어떤 시즌이다, 뭐 올림픽 월드컵 시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 팔린다 이런 게 아니라 B2B는 꾸준한 매출액과 이익, 영업이익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낼 수 있다. 거기에다가 전장 쪽까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LG전자, 뭐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대한 전망 좋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이 체질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 가지 모닝 관심주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쪽에서 찾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가격 회복세 그리고 하반기 엔비디아 향에 대한 납품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 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음식료 수출 쪽에서 CJ제일제당입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좀 눌림목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는 그 음식료 섹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이제는 성수기를 좀 앞두고 있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수출에 대한 증가세는 아직까지도 ING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전자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추천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전에서 전장까지 이제는 실적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기운 넘치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